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요 뉴스 산뜻하게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이 주요 뉴스를 의미를 해석하고 뒷배경까지 설명해줄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요 뉴스. 먼저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습니다. 출근길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오늘 당분간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죠. 도어 스태핑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전 외부 일정이 없는데도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은 건 취임 이후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나왔고 밀접 접촉자까지 포함하면 2자릿수여서 감염 확산이 우려돼 당분간 대통령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어 스태핑 재개는 감염 확산 추이를 보면서 매일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도어 스태핑에서의 돌발 발언으로 지목이 되면서 이게 중단에 영향을 좀 미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누구보다 도어 스태핑을 하고 싶어하는 게 윤 대통령이다라면서 순전히 감염 확산 예방 차원이다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의 이유가 될지 첫 번째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하여튼 뭐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그 네. 기자실에 코로나19가 상당히 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도어 스태핑 발언이 그 정대되지 않은 뭐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사실 뭐 정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김에 쉬어서 간다. 어?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양수겸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대통령실에 그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창궐하는 상황이고 네. 또 그런 그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뭐 각계에서 대통령의 어떤 도어 스태핑 발언이 조금 그 좀 과격한 측면도 있고 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뭐 그런 발언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이번에 그 파격 행보로 이제 평가받으면서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그 여기에 됐던 도어 스태핑이 그 취임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멈춰서게 된 것인데요. 네. 우선 그 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국정상황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방역상의 강력 권고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또 대통령실이 메시지 리스크 관리에 본격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이제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실은 2층 대통령 집무실 아래층에 바로 위치한 기자실에서 최근 한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동거인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까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 YTN의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도 한 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그 대통령실의 감염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건 사실이고 또 오늘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그 일부 그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들도 확진자가 있어서 상당수 참석을 못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어 스태핑 중단 통보에 기자들은 이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자들은 그 도어 스태핑을 안 한다고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작아지느냐, 지지율 하락으로 도어 스태핑을 취소했다는 그런 뭐 정보지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을 쏟아내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하고 잘못하고 있는 응답은 57%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이제 30%로 떨어진 것은 취임 이후 2달 만에 처음인데요. 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4일에서 8일 사이 전국 그 18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3.9%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정보지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도어 스태핑은 정말 좋은 정책이고 이어가야 하는데 다만 이제
기자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자는 경호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지지율과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코로나19는 핑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중단의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이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이슈가 되고 여러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다며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다. 코로나 때문이라면 근절될 때까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그건 중단 선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윤 대통령의 속셈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막겠다는 심산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도어 스태핑 자체에 대해서는 좀 소통을 위한 좋은 행보라고 보지만 방법,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고 또 코로나19는 핑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도어 스태핑 중단이 윤 대통령의 이제 소통 행보를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비난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대중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윤 대통령의 어떤 불통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겠다. 그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슈가 되고 여러 실언들이 이제 지지율 저하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제된 방식으로 이제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게 이제 솔직한 답변 아니겠느냐? 사실상 그 도어 스텝을 중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네. 또 정의당도 이제 비난 대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동영 그 정의당 그 비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것은 소통을 멈추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유로 도어 스태핑을 멈췄다고 하는데 귀까지 닿지는 않기를 바란다. 야당과 대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가 진짜 소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도어 스태핑 소통을 위해서 다시 하라는 얘기인데 말이죠. 사실 그렇죠. 문제 발언이 있을 때마다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중단한다고 하니까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지율과도 뭐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강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제거했고요. 이로써 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위원장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에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시한을 8일로 정했는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 없이 임명된 윤 정부 네 번째 사례가 됐고요. 네. 앞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이 있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어제 브리핑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아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임명 강행의 배경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계속되는 이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앞서 이제 그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기한인 8일까지 이제 회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임명을 강행한 것이 뭐 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볼 때는 어쨌든 그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정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저 임명 강행이 계속되는 것은 분명히 그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가 그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이번이 4번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그 민생 경제를 위해서 챙겨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국민적인 어떤 설득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설득력이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서 불통과 독단을 넘어선 5기 인사라면서 원구성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니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동을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기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봅니다. 뭐 금융위원장이 사실 정권을 운영하는데 뭐 대단히 중요한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뭐 대단한 무슨 권력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그 4번째까지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뭐 그 일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를 그 호응해 줄지 그런 부분 사실 의문인 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어떤 윤 대통령의 그 야당 무시, 불통 이미지를 이번 건을 통해서 좀 고착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윤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을 좀 더 이제 좀 부각을 하면서 윤 대통령 그 지지율이 그 떨어지는데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을 붙여보겠다는 뭐 그런 계산도 또 있어 보입니다. 네. 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위원장 물론 뭐 청문회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앞으로 이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를 했죠. 6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에 사퇴 수습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준석 지우기에 나서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총회 결과도 3시에 열렸던 의원총회 결과도 나왔고요. 오늘 국민의힘 초재선 중진 의원들이 선수별 의원 모임을 잇따라 열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사퇴 후에 차기 지도부 체제를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실상의 이준석 지우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에 국민의힘 초선 모임, 중진 모임이 진행됐고 오후에 재선 모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 대표의 징계가 대표의 권위냐 사고냐에 따라서 네. 이게 또 조기 전당대회로 갈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갈지가 결정이 나는데 이게 사고다라고 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맞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혔습니다. 지금 권위, 사고 이게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퇴 수습의 어떤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권위라는 것은 당대표가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사고는 당대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대표 권위 때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이제 새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네. 사고 때는 분명히 이제 당대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사고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를 지금 여는 것은 불가하다. 뭐 이런 그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그 이준석 그 대표 징계 결정에 따른 이제 차기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요.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현재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에는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권 원내대표는 그 기자들과 만나서요.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의 권위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것이 맞다는 보고가 당 기획조정국에서 올라왔다. 이에 대해서 최고위원 전원이 기조국의 해석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조국에서 당원 당규를 해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대표가 권리된 경우 외에는 전당대회를 또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이제 6개월이나 이제 계속 지속돼야 하느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그런 여론도 이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원 당규를 원내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고위가 그 윤리위의 이 대표 징계 결정을 수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결정으로 이미 징계 처분은 확정됐다. 윤리위 결정을 수행한다는 게 최고위의 입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이후 그 이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연락은 못했다. 앞으로 차차 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연락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3시에 했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좀 전에 그 의원총회 결론도 났듯이 일단은 뭐 6개월 동안은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가기로 네. 이렇게 추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결론 낸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하기로 이렇게 결정했고요. 또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오늘 그 결의문을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알려줬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그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또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다. 국민의힘이 커다란 그릇이 되겠다. 이 그릇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도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큰 소리가 국민께 들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하기로 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잡음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당권 주자들은 이거를 권리 사태로 보고 또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압박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빨리 조기에 치르자. 이런 의견도 많았던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6개월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뭐 이런 부분과 아니라서 자꾸 당내 갈등이 유발된다든지 아니면 또 자꾸 이준석 대표를 이제 자극을 하면서 사퇴를 이제 뭐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는 뭐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그 우려도 상당히 이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도 그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진이 좀 남긴 하는 게 일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 6개월 동안 당대표 없이 이렇게 그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그 의견도 제법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오늘 뭐 의원총회에서 추인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한 어떤 그 당 내용에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사퇴하지도 않았고 사퇴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없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이 6개월 동안 완전히 이제 수습이 됐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윤리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흘 동안은 당대표의 권한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판단하에 뭐 당내 인사들과 만나서 뭐 법적 대응도 논의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결코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오늘 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원권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60% 가까운 국민이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 또는 적절했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 KSY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이제 지난 8일에서 9일 사이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이 대표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은 결과 적절한 징계라고 답한 비율은 33.2%. 네. 그리고 과다하다는 답변은 31%, 미흡하다는 27.5%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절한 징계다, 미흡한 징계다. 이 두 개를 합하면 60.7%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 그리고 과도한 징계라는 의견은 31%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건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이제 무선 100% 자동음삭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응답률은 6.3%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별다른 언급 없이
또 언론 인터뷰도 없었고 SNS도 하지 않았어요. 좀 잠잠해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상황은 좀 유동적이라고 해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 여론의 추이라든지 예. 뭐 아니면 뭐 지지율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본격적인 본인의 지지층인 20, 30대 남성층의 어떤 움직임 예.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지켜보자. 그렇죠. 그런 예, 그런 생각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